작은 라디오 이번 이야기는 다시 도전하기, 두려움 넘어 인생 후반전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 작은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조금은 쓸쓸한 밤이네요. 요즘 따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뭔가를 시작해도 될까?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고, 누구는 혼자 여행을 떠나고, 누구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릿하죠. 하고 싶은 게 분명 있긴 한데 이제 와서 라는 말이 자꾸 입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은 늦었다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주저앉히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마음을 살짝 기울여 보면 이런 질문이 들려옵니다. 정말 늦은 걸까?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오늘은요, 그런 마음속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해요. 지금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두려워지는 이유. 요즘 부쩍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게 겁이 나요. 혼자가 된 지도 꽤 됐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건 너무 어렵네요. 이런 말들엔 한결같이 조심스러운 한숨이 따라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줄어들고 변화가 더 부담스러워진다고 느끼곤 하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젊을 땐 무모해서 용감했는데 이젠 너무 많이 알아서 겁이 나요. 맞는 말이에요. 경험이 많다는 건 동시에 실패에 대한 기억도 많다는 뜻이니까요. 실패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남아 또다시 시도하려는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이 두려움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대사회 전체가 중장년의 재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노동시장을 보면 대한민국 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이에 대한 편견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능력이나 의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늦었다는 사회적 시선이 가장 큰 벽이 되는 거죠. 둘째,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장년 이후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심리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말했어요. 중년의 위기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혼란이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체감의 위기다. 즉,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봐가 아니라 이 나이에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그 불안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은 종종 자책으로 바뀝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내가 뭘 잘못 살았던 걸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그 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짓눌러 버리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 답답함은 그대로 반복될 뿐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을 멈춤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바꿔보기 위한 이야기.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5가지 마음의 연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두려움이 앞서서 마음속 깊은 바람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이게 맞는 선택일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맞다, 틀리다 보다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쪽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60세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원래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지만 늘 그 나이에 무슨 꽃이냐는 말이 두려워서 미뤄왔대요. 하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나다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기준 삼기.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너무 쉽게 난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잘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오래 해도 지치지 않는 일이에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중장년의 변화는 성과 중심보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분명히 삶을 바꾸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50대 여성은 손주 도시락을 싸주면서 요리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결국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장사는 크지 않지만 매일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뭐든 나에게 힘을 주는 일이라면 그건 시작할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변화에 대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 만들기. 변화를 앞둔 사람의 공통점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설레지만 내일은 불안하고 하루는 괜찮다가 또 하루는 주저앉고 싶죠. 이럴 땐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기록해보는 게 좋아요. 미국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감정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평균보다 40%가 더 높았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흔들려도 좋아라는 내면의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네 번째,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기. 혼자 시작하는 건 너무 외롭고 두려워요. 특히 나이 들어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절실하죠. 서울 마포구에는 50대 이상 주민들이 만든 재능 나눔 마을 학교가 있어요. 누군가는 컴퓨터를, 누군가는 그림을, 누군가는 뜨개질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의 변화를 응원해주는 공간이에요. 혼자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꾸준히 하게 되죠. 마음도 덜 외롭고요. 나와 비슷한 속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게 바로 우리가 오래 걷기 위한 등산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마음 문장을 준비해두기. 변화를 시도할수록 우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럴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나만의 문장이 필요해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내가 대단하다. 늦은 건 없어. 내 삶에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야. 비록 느리지만 나는 나아가고 있다. 이 짧은 문장들이 어떤 날엔 당신을 일으켜줄 거예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의 언어는 우리의 뇌를 실제로 치유하는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자주 듣는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한 문장을 오늘부터 가슴속에 품어보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다시 걷기 시작한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청취자 사연은 이어서
바로 작성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61세 김선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범한 이름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이름을 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면서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23살에 결혼해서 두 딸을 키웠습니다. 딸 둘 다 결혼해서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남편은 3년 전부터 지방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평일엔 거의 혼자 지내는 생활이 익숙해졌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했는데 막상 집이 조용해지고 누구에게도 엄마라고 불리지 않게 되니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지?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회사도 없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거울을 보니 주름 찐 얼굴에 며칠째 똑같은 트레이닝복만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무렵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서를 냈어요. 나를 누구 엄마가 아닌 김선화라고 불러주는 곳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었던 거죠. 수업을 듣는 건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펜을 들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실습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는 것도 솔직히 처음엔 긴장되고 낯설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선화 복지사님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일으키는 일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매주 복지관 실습에 나가고 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정말 오랜만에 꽉 찬 느낌이에요. 지금은 복지관에서도 저를 김선화 복지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같이 수업 듣던 동료들과 작은 커뮤니티도 만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두려울 때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뭐가 되겠어 싶을 때도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늦은 나이는 있어도 늦은 시작은 없다는 걸요. 지금 어디선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나보다 무언가의 역할로 불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 어떤 회사의 부장님, 아내, 남편,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역할도 남지 않았을 때 문득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건 단순히 다른 걸 시작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건 내가 어떤 삶을 원했는지, 어떤 시간들을 잊고 살았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시 묻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정리의 시간이라 여기곤 하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발화점일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어느 시점이든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내는 용기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누구도 대신 말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삶은 몇 살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작은 라디오의 이야기는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당신의 마음속 질문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늦은 나이보다 늦은 믿음을 더 두려워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기대를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만이 삶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명언, 미국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의 말로 전해드릴게요. 과거가 당신을 결정짓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조금씩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작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나, 서연이었습니다.